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금융직이고요.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청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볼게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사님을 보면은요, 이 직무사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별명인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사실 정보와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성격이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든든한 직무사전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신상진 이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달려온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의 김민정 학생 그리고 한신대학교의 신왕운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직무 돋보기에 오자마자 가장 하는 코너가 있어요. 자신의 소개를 하는 건데 네. 기업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멋지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학생부터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Slow and steady win the race.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속담입니다. 저는 이 말대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은행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김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방송 그래요. MC 오디션 보러 온 것 같아요. 너무 잘하네요. 서희 씨랑 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쩐지 마음에 쏙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왕훈 학생도 질 수 없죠.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수학과 현재 재학 중인 신왕운입니다. 저의 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은 잇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잇몸이 아름다운 미소가 고객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행운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학생 다 떨지 않고 멋지게 자기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잘해서 제가 뭐 좀 돌직구를 날리고 싶은데 네. 민정 양은 일단 이미지하고 목소리가 정말 신입 회원 면접까지 가시면은 밝아요. 일단 좀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미지가 딱 봐도 그죠? 저희 네, 이제 맞아요. 일반 영업점에서 굉장히 또 프로 직원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뭐 왕훈 군도 뭐 차분하고 뚜렷한 것이 일반적으로 뭐 일반 행원 뽑을 때 좀 유리한 쪽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접에 가게 되면은 자기소개들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은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 양은 약간 좀 말을 하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예. 뭐 대부분 긴장하면 좀 말이 빨라지는데요. 혹시라도 실제 면접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되면 조금 이제 말이 너무 빠른 것이 오히려 좀 약간 그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긴장을 더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왕훈 군은 사실 뭐 이따 방송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행 또 행원 같은 경우 또 영업적인 뭐 마인드나 그런 적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조금 더 차분한 건 좋은데 적극성 있는 좀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학생이 모두 은행권 취업에 관심 있다라고 저희는 전해 들었고요. 최근에 은행권 취업 트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또 은행 간에 좀 M&A 이슈, 합병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자꾸 좀 또 뭐 몸집 불리기 그런 부분이 좀 트렌드 이슈가 있고요. 또 뭐 직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좀 뭐 멀티 플레이어 뭐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엔 저희가 이제 은행원들, 행원들께서 뭐 예금이면 예금, 대출이면 대출, 또 뭐 방카슈랑스 이렇게 그 업무별로, 직무별로 좀 전담제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그거를 좀 멀티하게 한 직원이 거의 종합적인 직무를 특히나 뭐 창구 쪽에서 고객 응대하는 쪽에서 뭐 이렇게 구분을 없이 다양한 고객들의 그런 대응해 줄 수 있는 멀티 어떤 직무 능력을 교육하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멀티 은행원이 유행이다. 그렇다면 어떤 은행들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가 뭐 그 신한은행이나 네. 뭐 그런 쪽에서 특히나 이런 직무, 종합 직무 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저희가 또 한 사람이 다 처리하다 보면 전문성 측면에서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요즘엔 워낙에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간단한 업무들은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숙지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제 저희가 좀 장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신한은행 그리고 또 한국시티은행이 이 말씀해주신 종합직무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은행권 취업 트렌드를 반드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런 멀티은행원들을 뽑는 추세가 이 비용 절감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벌써 몇 년 꽤 됐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 네.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은행 금융권들의 좀 어떤 수익성, 사업성에 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특히나 은행 업무라는 것이 가능한 전산화시킬수록 이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직원 수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비용 절감 측면에 목적도 어느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용 절감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멀티플레이어를 원하고 있는 게 바로 네. 은행권의 지금 트렌드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두 사람은 은행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싶으세요? 민정 학생? 저 같은 경우에는 외환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사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한국에서의 예대 마진으로만 살아남기는 은행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외환이나 무역 업무 등의 이렇게 해외와 수출이나 좀 외환 업무를 통해서 투자를 좀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예전에 키코 사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환해지 위험이 굉장히 큰 중소기업이라던가 또 대기업도 그렇고 그런 그 분야에서 제가 좀 도움이 돼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정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 왕훈 학생이 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너무 걱정이 되긴 포부가 했는데. 커서 왕훈 학생은 어때요? 네. 예, 제가 먼저 금융권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금융 아카데미라는 걸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매일경제 같은 이제 경제 신문을 좀 자주 읽게 권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국내외 시장 외환 관계를 좀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대 마진을 좀 많이 남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율을 이용해서 많은 혹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행권이 일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두 학생은 은행권에서 이 멀티플레이어로서 이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라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학생에게 맞는 취업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두 학생이 또 은행 업무에서 좀 특수 업무에 속하는 외환 쪽 관리 업무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은행권 채용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졸 신입사원은 행원 채용을 하죠. 네. 행원 채용을 하고요. 학생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은행 업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지점 업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점이라고 얘기하죠. 각 지역에 그 지역 어떤 고객들을 응대하고 또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지점 영업 쪽 지점 그 업무가 있는데요. 지점 근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저희가 이제 행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부 텔러라고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아니면 방카슈랑스 같은 보험 관련된 업무라든지 카드 업무를 수행하고요. 아까 저희가 좀 용어를 꼭 구분하셔야 될 게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텔러 하면 은행 행원분들이 직접 같이 창구 업무도 많이 수행을 했는데 전문직 텔러라는 그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직 텔러분들 같은 경우 실제 창구에서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는 쪽이 주 업무고요. 나머지 사실 이제 뒤에 저희가 은행 가시면 창구 뒤에 이렇게 좀 먼 쪽에 데스크 놓으시고 이렇게 좀 예.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그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행원이라고 하는 분들, 대리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차장님 정도까지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리, 과장, 차장님 되시는 분들은 실제 그 지점 내에서 고객 영업에서부터 또 지점 내 어떤 실적 관리, 또 그런 다양한 결제 승인이 필요한 분은 본사에 또 리포팅하고 승인을 받아서 또 고객한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저희가 행원 업무고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외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하나 특별히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외환 관련된 직업으로 외환 관리사라는 또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관리사는 자산이나 각종 외환 거래를 통해 노출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나 위험성을 분석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또 파생 상품이라고 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파생 상품을 응용해서 또 여러 가지 재테크나 자산 관리를 하는 금융 전문가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환율 변동이 심화되면서 그럼 환 리스크나 환 차익을 이용한 그런 또 새로운 투자 수단이나 그런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굉장히 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자격 네.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환관리사 같은 경우는 또 자격증 시험이 있죠? 예, 맞습니다. 외환관리사라고 하는 저희가 자격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외환관리나 환위험이라 뭐 여러 가지 통계나 어떤 파생 금융 상품에 관한 지식이나 그런 정보를 주로 이제 과목들을 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사실 뭐 외환관리사 자격을 딴다고 딱 외환관리 업무를 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자격을 가지고 그죠? 은행에서 어떤 직원으로서 일단 채용이 되시면은 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환관리라는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입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트렌드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남다른 전략들을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나 은행 쪽 취업 희망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꼭 금융 업종이라는 생각보다 금융 서비스라는 그런 좀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금융이 뭐 그죠? 돈만 가지고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그죠? 자산을 관리해 준다든지 예금이나 대출을 통해서 또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만든 사업인데요. 네. 어쨌든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중요하고 또 영업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권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인재상이 있겠지만 크게 뭐 정리하면 서비스 마인드. 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대인관계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들 수 있겠죠. 어쨌든 고객 접점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고객의 바로 앞에서 만나니까. 그렇죠. 예. 뭐 금융적인 또 자산 측면에서 어떤 이익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 자기소개할 때도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아직도 은행권에서는 또 면접 같은 거 볼 때 어쩔 수 없이 또 행원 뽑을 때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서비스 마인드와 뭐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요. 또 신뢰. 돈을 신뢰가. 다루기 때문에 그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지금 뭐 최근 뉴스에 뭐 100억 수표 사기 네네. 사건에 잡혔더라고 다행히. 공무원 직원이 은행 직원이 네, 있었다고 네. 이제 네. 저도 뉴스 봤는데 그만큼 굉장히 그 큰 돈을 다루고 또 처리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이미지가 좋아도 믿을 수 없다. 그죠? 신뢰 측면에서 뭐 가치관 측면, 인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 가차없이 뭐 채용에 이제 불합격하기가 쉽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영업 마인드입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필요한 요소 많이 있겠지만 은행들도 어쨌든 영업이 돼야 그죠? 고객이 뭐 예금을 맡기든 대출을 받든 해야지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가만히 예전처럼 뭐 창구에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또 경쟁이 심하고 종합금융사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전공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전공이 좀 우대가 되는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전공했고 또 영어 연문과 전공했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뭐 신입 행원 채용할 때는요 전공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점에서 업무라는 것은 사실 뭐 업무적으로 굉장히 뭐 전문성만 요구된다기보다는 일반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업무를 배워가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금융 업무 특성상 이제 경상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거나 좀 선호하는 분위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특별한 전공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자산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운동선수 또 은행의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가끔 또 이렇게 뭐 운동선수 출신 분들 중에 학력이 되는 분들이 은행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또 일부 또 특화된 전공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또 우대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전공에 사실 예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많은 직무들이 전공과 연관성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자유로운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금융직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금융 자격증 얘기하면 또 학생들 아마 다 알 텐데 저희가 또 금융 쪽 취업 스타디하는 학생들이 뭐 금융 3종이라든지 5종도 있고 그죠? 뭐 요즘에 7종까지 있나? 네. 아무튼 그 금융 쪽도 관련된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생겨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또 구분하셔야 될 거는요. 자격증이 꼭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죠?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은 저희가 뭐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지 펀드 투자 상담사 또 뭐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같은 자격들이 있고요. 또 뭐 FRM이나 또 AFPK 그죠? 뭐 CRA나 CFA 같은 뭐 재무나 그죠? 주로 이제 리스크 관리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따기 어려운 자격일수록 따면은 은행에서 채용할 때 좀 더 좋게 도움이 봐주는 되겠죠? 예,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없이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격만 무조건 따는 거를 은행 취업에 이제 최우선으로 목표로 세우는 거는 어리석은 전략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인재상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자격증을 뭐 두세 가지 갖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제 금상첨화겠죠.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학생들은요, 칠판에 자신들의 스펙을 적었습니다. 뭐 네. 대본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적으라고 적혀 있었죠. 네, 이제 그 자격증에 대한 또 스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칠판을 들어주실까요? 네,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짠! 자, 민정학생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요? 오, 꽉꽉 채웠어요. 자, 토익 905고요. 토익 스펙킹 156레벨, 레벨 6이고요. 또 삼성생명 인턴십, 기타 등등을 적어줬고요. 또 왕훈 학생은요, 해외여행과 대학활동 자격증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일단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민정학생부터 소개를 해줄까요? 네, 저는 일단 여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다르게 저는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격증만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스펙을 쌓는 데만 너무 연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인성과 좀 영업 마인드 이쪽을 더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준비 정말 많이 했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네. 스펙을 잘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취업 스터디도 한 3개 정도 하고, 예. 막 학교를 다니면서 뭐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좀 소름 끼쳐서 어떻게 예.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사고가 대단합니다. 참 긍정적이라서 네. 또 열심히 시간을 잘 쪼개서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왕훈 학생도 한번 자신의 스펙을 얘기해 볼까요? 기죽지 말고 해요. 괜찮아요. 예, 네. 그 앞에 분께서 스펙을 너무 현란하게 해주셔서 약간 초라한 기분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해외여행 한 가지 있는데요. 해외여행은 제가 가족 여행으로 이제 중국 여행을 한 4박 5일 정도 상하이로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제가 배낭여행을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원래 여행 같은 거를 많이 다니지 않았었는데 그 계기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 제가 적은 게 이제 대학 활동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떨려서 말을 잘 못하지만 대학 활동 시절에는 이제 MT나 사은회 같은 이제 이렇게 행사 MC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이제 진행자 역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말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격증은 제가 이제 앞에 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펀드나 증투사 같은 이런 자격증을 땄는데 다른 자격증을 좀 많이 못 따서 좀 열심히 못 산 것 같아. 좀 파생은 안 땄어요? 네, 파생은 아직 못 땄습니다. 아직? 이 그래요. 정도의 스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스펙 정말 꽉꽉 잘 채워놓은 것 같은데 혹시 더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준비 네. 중인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AFPK라고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예. 지금 모듈 1이랑 모듈 2로 나뉘거든요. AFPK가. 지금 모듈 1은 취득한 상태이고 모듈 2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왕훈 학생은 어떤 거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일단은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토익을 중점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제 금융권에는 인성과 실무를 좀 중요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는 이제 MOT라고 이제 고객 응대하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배우는데요. 네. 그것을 수업으로 듣고 집에 와서는 직접 제가 시뮬레이션 이제 대사를 작성해보고 이 연습하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고 있네요. 뭐 코칭해 주실 부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민정 양은 처음부터 계속 좀 놀라게 이제 저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민정이 형 혹시 뭐 저 가족 중에 혹시 뭐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 계신 건 아닌가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 민정 양 어쨌든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잘 해서요. 오히려 실전에 대한 대비를 바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스펙 좋은 걸 자기소개서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잘 가다듬는 작업을 좀 하시고요. 또 면접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왕훈 군은 사실 좀 영어 제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좀 영어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점에서 사실 뭐 영어를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고객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 경쟁이 치열하고 또 외환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어떤 영어 점수, 그죠? 최소한 뭐 토익 한 700, 800점
때 정도는 좀 본인이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이렇게 착실하게 열심히 은행권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칠판 준비해 보여주실까요?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민정 학생은 기업은행이라고 적어줬고요. 네. 왕훈 학생은 우리은행이라고 적어줬는데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의 좀 중소기업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예. 또 제가 아는 분께서 기업은행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칭찬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송혜 선생님이랑 나중에 CF 찍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은행 적어주셨네요. 예. 저는 우리은행을 이제 서민 금융 지원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은행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이제 금융 지원에서도 금융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서민을 지원하고 하는 활동들이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이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희망 기업도 들어봤고 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그 기업은행이 희망하시는 미정양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이제 IBK라고 요즘에 부르죠. IBK 기업은행은 원래는 중소기업, 그죠? 기업 간의 어떤 거래나 그 영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개인 소매 영업 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 또 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은행은 또 저희가 합숙 면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그냥 거의 1박 2일 동안, 그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좀 질문과 또 집단 토론 여러 가지 뭐 개인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또 면접, 서류 전형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면접에 특별히 더 좀 탄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에게 한번 짧게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 나는 취업을 위해서 이런 게 정말 궁금하다 하는 게 있다면은 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정 학생? 네,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나중에 행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 해외 브랜치에서 일하는 게 제 소박한 작은 꿈인데 네, 그렇게 행원에서 신입 해외 브랜치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가요? 예, 뭐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권 같은 경우도 순환보직 개념이 좀 잘 돼 있는 편인데요. 이제 지점에서 처음에는 행원 부분 대부분 지점 배치를 해서 이제 일선에서 영업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지점에서 근무 어떤 실적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또 좀 전문 자격증을 딴다든지 사내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또 MBA를 이수하고 하다 보면은 또 우수한 인력들은 또 해외 그 실제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또 행원분들 지점에 근무하는 행원분들을 해외 지점에 관심 있는 친구들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짧게 해외 지점에 가서 연수 받고 이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또 나중에 지원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왕훈 학생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짧게. 네. 예, 저는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스펙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스펙이 많이 부족하지만 은행을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스펙이 좀 부족함에도 좀 어떻게 은행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년 개근상만 타도 되게 은행에서 이렇게 좀 좋아할 정도로 그만큼 성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실한 측면에서 본인이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영업 마인드. 어쨌든 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영업맨으로서 어떤 자질을 보여주시면은 또 스펙이 부족해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영업 마인드나 신뢰감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서 기업은행에 꼭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왕은 학생은 어땠어요? 저도 일단은 이런 전문가분께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조사하면서 끙끙 앓았었는데 좀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의뢰은행에 꼭 입사해서 이 자리가 좀 빛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좋습니다. 금리 우대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두 분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두 학생 그리고 신상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